지금까지 연산증폭기의 파라미터들을 쭉 정리해 왔고요. 이제는 연산증폭기를 해석할 텐데, 연산증폭기는 자체적으로 하나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회로를 구성할 때 여러 다른 소자하고 같이 구성해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연산증폭기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주제를 별개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연산증폭기 회로 해석을 위해서 간단한 몇 가지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전류 증폭 소자이기 때문에 전류 증폭률이 얼마냐 수치적으로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전류 증폭률을 데이터 시트에서는 DC 커런트 게인이라고 해서 직류 전류 이득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류 증폭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트랜지스터에는 전류 증폭률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알파가 있고 하나는 베타가 있어요.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알파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접지 증폭기라고 있는데 베이스 접지 증폭기의 전류 증폭률이에요. 그럼 베타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트랜지스터 하면 흔히 사용하는 증폭기가 있는데 그것은 에미터 접지 증폭기라고 해서 에미터 접지 증폭기의 전류 증폭률이라고 해요. 좀 말이 길어서 어렵죠. 그러면 베이스 접지가 뭐고 에미터 접지가 뭐고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 커먼 에미터, 커먼 베이스, 커먼 컬렉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는 공통 에미터 앰플리파이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에미터 접지 증폭기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접지가 에미터일 때, 베이스일 때, 그 다음에 컬렉터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에미터 접지 증폭기는 베이스가 입력이에요. 이게 입력이고 컬렉터가 출력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중심으로 입력이고 어디를 중심으로 출력이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이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출력이냐? 그것은 바로 에미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 증폭기를 예를 들어서 무슨 접지 증폭기 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입력과 출력을 뺀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거 에미터 접지 증폭기 같은 경우는 입력이 베이스고 출력이 컬렉터다. 그러면 에미터 접지 증폭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베이스 접지 증폭기다 그러면 입력이 여기는 에미터고 출력이 컬렉터예요. 그러면 입력과 출력을 뺀 나머지는 베이스니까 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과 출력의 전압이 정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베이스 접지 증폭기라고 해요. 그러면 컬렉터 접지 증폭기는 좀 헷갈리실 거예요. 모양으로 보면은 에미터 접지 증폭기하고 아주 비슷해요. 보통 우리가 에미터 접지 증폭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좀 소홀하기 쉬운데 어쨌든 간에 에미터 접지 증폭기하고 컬렉터 접지 증폭기는 구조가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생각하라 그런 건 입력과 출력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력은 여기가 베이스고 출력은 에미터예요. 보통 이런 걸 에미터 팔로워라고 하는데 입력하고 출력을 뺀 나머지를 무슨 접지 증폭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이 베이스, 출력이 에미터니까 컬렉터 접지 증폭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전류 증폭률은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알파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접지 증폭기의 전류 증폭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 베이스 접지 증폭기에서 증폭률을 알파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에미터 접지 증폭기의 전류 증폭률을 베타라고 했죠. 근데 컬렉터 접지 증폭기의 전류 증폭률은 없어요. 감마라고 하면 좋은데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시트에 나오는 기호로 표현할 때 좀 생각해 줘야 될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접지 증폭기의 전류 증폭률을 알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에미터 접지 증폭기의 전류 증폭률을 베타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수식을 쓸 때는 이게 간단하니까 이렇게 쓰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시트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거를 HFE 요거를 HFB 이렇게 써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간단하게 전류 증폭률을 왜 이런 기호로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라고 써 있는 거, 이 H라고 써 있는 것은 트랜지스터가 기본적으로 4단자만이에요. 4단자만. 트랜지스터 증폭기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이 단자가 2개씩 해서 이게 이제 끝단자니까 단자가 4개예요. 4단자망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하는데 그 중에
H를 쓰는 게 있고 Z를 쓰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H 파라메터를 써서 이거를 H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단자망의 H 파라메터를 의미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F라고 써 있는 거죠. F. F의 의미는 포워드예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순방향이죠. 순방향. H 파라메터가 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파라메터 중에 하나가 순방향 전류 이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방향 전류 이득을 의미하는 파라메터의 하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는 뭐냐? E는 B는 뭐고? 이거는 아까 트랜지스터 증폭기에 구분해서 어떤 게 접지냐? 그랬을 때 이것은 베이스 접지 증폭기에서 B자를 쓴 거고, 이거는 E는 당연하게도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 해가지고 에미터 접지 증폭기 해서 HFE라고 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첨자를 대문자로 쓰는 게 있고 소문자로 쓰는 게 있어요. 대문자로 쓰는 것은 직류를 의미하는 거고 소문자로 쓰는 것은 교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스몰 시그널 커런트 게인이라고 하고 요거를 DC 커런트 게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스몰 시그널, 소신호라고 하는 것은 증폭기에서는 교류를 의미한다. 그래서 교류일 때, 교류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출력으로 나올 때 어떤 전류 증폭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교류 신호일 때의 전류 증폭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HFE라고 썼으면은 에미터 접지 증폭기의 전류 증폭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요거는 교류, 요거는 직류를 의미한다. 전류 증폭률 HFE를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 값은 얼마인지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인용한 거는 KSC 945인데요. 945의 파라미터의 심볼은 HF이고 이거는 DC 커런트 게인, 직류 전류 이득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 값이 실제로는 최소 40, 최소 40부터 최고 700까지 편차가 심하죠. 보통 책에서 베타, 전류 증폭률 베타라고 할 때 100, 200으로 해석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개별 소자의 값이 이렇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는 개별 소자의 데이터 시트에 있는 값을 확인하고 설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랜지스터에서는 전류를 증폭해 준다고 보고 전류 증폭에 대한 기본식이 있어요. 기본식이 있는데 베이스에 들어가는 것을 IB라고 하고요. 직류니까 대문자로 쓸게요. 그 다음에 NPN 증폭기일 경우 NPN 타입을 이렇게 쓰는데 NPN 타입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IC,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그 다음에 에미터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를 트랜지스터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절정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죠. 절정으로 생각하면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 KCL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IE는 나가는 거는 들어오는 전류가 두 개가 있죠. IB하고 IC. 이게 아주 기본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에미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를 합한 거다. 이게 PNP 타입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돼요. 그 다음에 베타는 HFE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이거는 입력 전류, 베이스 전류, 이것은 공통 에미터 증폭기일 경우 그런 거고요. 그래서 입력 전류분의 출력 전류가 IC가 되죠. 이거 출력 전류가 되는 거예요. 입력 전류가 되고 우리가 보통 증폭률 할 때 출력을 입력으로 나누는 게 보통은 증폭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류 증폭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 전류를 입력 전류로 나눈 거니까 전류 증폭률이 되겠죠. 그래서 식이 두 가지가 얻어지는데 여기서 식을 막 바꿔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개가 튀어나와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서 컬렉터 전류는 바로 구할 수 있죠. 베타에 IB를 곱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IB는 베이스 전류는 컬렉터 전류를 전류 증폭률로 나눈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트랜지스터를 해석할 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I는 IB 플러스 IC라고 하는 것은 베타 곱하기 IB니까 베타의 IB가 되죠. 그러면 IB를 밖으로 꺼내놔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IB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베타분의 1 IE가 돼요. 이 관계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교재를 많이 보실 텐데요. 이런 관계식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들을 꼼꼼하게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계산을 막 할 때는 IB 이꼴 베타는 크니까 2를 더하나 뭐 그렇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것은 보통 베타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거의 같죠. 그래서 IE하고 IC는 거의 같다. 막 계산할 때, 계산하기 편리할 때는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것도 편리해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텍스트에서는 꼼꼼하게 써줘야 되니까 이런 관계식들을 다 써주죠. 1 플러스 베타. 그거는 거의 베타인데 1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다 써줘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알파라고 하는 것은 공통 베이스 증폭기의 전류 증폭률이에요. 보통 이렇게 IE가 들어가고 IC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입력이 에미터고 출력이 컬렉터죠. 그래서 이것은 베이스 접지 증폭기라고 불러줘요. 베이스 접지 증폭기 또는 공통 베이스 증폭기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럴 때에 알파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IE니까 IE분의 IC가 돼요. 정의를 그렇게 해줘요. 베이스 접지 증폭기에서의 전류 증폭률.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알파는 IE분의 IC고 베타는 IB분의 IC예요.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그리고 베타를 한번 볼까요? 베타를 IB라고 하는 것은 IB는 I 빼기 넘어가면 IC니까 IB는 이렇게 되겠죠. 요식에다가 I 빼기 IC를 집어넣으니까 요식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분자와 분모를 I로 한번 나눠보죠. I로 나누면 I로 나눠지니까 1이 되고 이거는 I2분의 IC 이거는 I2분의 IC가 되겠죠. I2분의 IC는 알파로 우리가 정의를 해줬죠. 알파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접지 증폭기에서의 전류 증폭률이니까 이것은 1-알파분의 알파 이게 베타가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베타는 1-알파분의 알파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알파는 베타로 또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꼴 알파가 되고 이게 이 식이 넘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고 알파의 1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그러면 알파는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가 돼요. 이 두 가지 관계식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죠. 여기서 바로 끌어낼 수도 있고요. 한번 해볼까요? 알파 이꼴 I라고 하는 것은 IB 플러스 IC분의 IC가 되죠. 그럼 IB로 한번 나눠볼까요? 이걸 IB로 나눠볼까요? 분모 분자를 IB로 나누면 1 되겠죠. 1. IB분 IB니까 플러스 IB IC IB IC가 되겠죠. IB분 IC는 베타가 되겠죠. 1 플러스 베타의 베타가 되겠죠. 이게 알파가 되겠죠.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증폭기에서 베이스 접지 증폭기, 에미터 접지 증폭기, 컬렉터 접지 증폭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공통 에미터 증폭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거는 입력이 IB가 되고 출력이 IC가 되는데 그 관계는 베타다. 전류 증폭률이 있는데 그것은 소자마다 값이 다 정해져 있는데 보통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C94호 같은 경우는 최소 40에서 최고 700까지인데 전류가 많이 증폭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